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0.38% 올랐고요. 44,882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권을 보였습니다. 19,681선에 장을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S&P 500 지수 띄워주시면 0.53% 오르면서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현재 기준으로 PC 물가지수가 이미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와주면서 시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불렸습니다. 3개월 연율 기준으로는 2024년 7월 이후 최저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나왔고, 다만 실질적인 지출 지수가 한 달 기준으로 0.4%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소비 지출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지표가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 그런 가운데 안에서 개인 지출 지수는 예상치보다 높은 0.7%가 나와줬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앞으로 나오게 될 지표로는 시카고의 구매 관리자 지수와 아틀란타 연준이 발표하는 GDP 나우 지수가 있는데, 어저께 나왔던 GDP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던 만큼 현재 시장의 예상치, 연준의 예상치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CFTC에서 발표하는 투기적 순포지션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두 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준으로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25% 부과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토요일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그 하루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는 아직 확실하게 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공식 발표를 할 만큼 아마 25%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사실상 굳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들 국가와의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면서 관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일단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원유 관세에 대한 부과 여부를 30일 밤에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산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는 아무래도 오늘 밤에 결정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원유 가격을 제대로 책정해야 된다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을 얘기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는 하루 460만 배럴에 해당하는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하루 56만 배럴에 해당하는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정유업체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생산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중국에 관련해서도 경고를 부과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중국에서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 근거는 비상경제수건법이라고 해서 IEEPA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미국 내 제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소식 전달이 됐습니다. 네, 한편 설 연휴 기간 동안 딥시크의 충격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딥시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현재 딥시크가 여러모로 계속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미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이런 성능과 개발 가격 그리고 효율성 자체가 지속적으로 미국 주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를 싱가포르 중개업체를 통해서 구매했는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딥시크가 미국의 수출 규제를 우회해 반도체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딥시크가 현재 챗GPT의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모든 고객이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딥시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공개했던 AI 모델 R1이 인간과 유사한 추론 능력을 가졌다라고 발표를 했고, 현재 이런 발표를 V3 모델을 엔비디아 H800 칩 2048개를 사용해서 훈련을 했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H800은 심지어 2023년 10월부터 중국 수출을 금지한 반도체 중 하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싱가포르를 통해서 우회해서 경로를 통해서 구매하지 않았나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싱가포르 매출은 실질적인 제품 배송지가 아니라 결제처 기준이다라고 해명을 했고, 다만 여기에다가 하원 같은 경우는 초당적 대응을 통해서 대중국 대응위원회를 만든 상황이고, 현재 싱가포르가 중국으로의 반도체 우회 경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제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중국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규제를 실행할 것을 미리 예고를 하기도 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빅테크 기업이 없는 곳이기도 해서 이 중국이 우회하는 국가로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애플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죠.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곳도 있고 예상치 실망스러운 곳도 있었는데요.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어닝 발표를 한 직후에는 주가가 3%까지는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부분별 매출에서 아이패드와 맥이 정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고 기록적인 매출이 나오긴 했지만, 문제는 아이폰 매출과 그리고 중국에서의 매출이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예상치 매출을 하회하자 일단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이후에 다음에 어닝콜에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겠는데요. 예상치보다 높았던 내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이 한 자릿수 중반 성장을 예상한다. 그리고 마진율이 46.5에서 47.5%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하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던 가이던스에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할 점은 남아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에 관련해서 중국 관련된 시작이 아무래도 중국에 도입될 시간이 언제 정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려심은 조금 남아있는 가운데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서비스 매출, 그리고 맥과 아이패드의 매출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한 성장들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했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언급이 되면서 현재 주가가 장 시작 전부터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의 작년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아이폰 판매는 하회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 역시 인텔의 실적 관련된 소식인데요. 인텔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이던스와 실적이 조금 다른 흐름을 보였던 것 같은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인텔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자체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관세 우려로 고객 선주문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예상치를 뛰어넘는 상승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텔은 현재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텔이 올해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10년 만에 최악의 성과를 예고를 했습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들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텔의 주가는 장 전부터 1%가량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새로운 CEO 체제하에서 첫 실적 발표였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가이던스가 예상치 하회라도 이런 부분들이 10년 만에 최저치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도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상보다는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며 향후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인텔의 입지가 지속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관세 이슈가 지속될 경우 반도체 업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 꼭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전에 염두에 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가이던스는 조금 부진했지만 오늘 프리마켓에서 인텔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